삼교류교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5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계해월, 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계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계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는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이슬로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가는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세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천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월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 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엄동설환인 해월의 일간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우로 수와 같다 그랬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것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보다 맑고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개수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개수가 태어난 월령이 해월입니다.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죠. 해월은 특히나 수가 임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월령이 되겠고요. 일간 개수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개수도 굉장히 신왕사주가 된다. 신왕한 사주가 되는데 어저께 임수처럼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뭘 하지 않는다. 물이 범람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는 뭘 쓰지 않는다. 무토, 기토, 관을 쓰지 않는다. 무토는 여러분들이 정관이니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무토 같은 왕토를 보게 되면 개수 같은 작은 개수 같은 경우는 땅속에 묻혀버리는 매몰돼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단코 개수는 무토, 기토를 쓰지 않는다. 만약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수왕절에 만약에 임수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통제한다라기보다는 해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을 때 개수 일간이 무토를 쓰는 것은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자, 개수는 우로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에 바닷물이 섞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물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일간 개수가 겁재인 임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해자월의 수왕절에 임수 투출할 때는 무토를 쓴다. 이거는 개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제방을 해서 임수하고 개수하고 섞이는 것을 방비하는 개념에서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무토가 필요 없다. 당연히 무토 필요 없겠고요. 역시나 해월의 개수, 역시나 수가 왕하게 되면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뭐는 필요하다.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월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월의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병화는 굉장히 약한 단계의 절지의 병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간목으로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병화가 활활 뜨거운 열기를 발산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얼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월의 개수가 용시를 주용하는 법이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임수는 대해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수 같은 경우는 항상 한 점의 금정도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뭐와 같다? 정화일간이 아무리 4월, 5월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인성이 간목 한 점 정도는 필요한 것처럼 개수도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월에 수왕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개수의 근원이 있어야지만 물이 계속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이라도 신금 한 장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가 된다? 금상첨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해월의 개수 또한 역시나 화가 없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음화인 정화를 보는 것도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를 하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상관생재의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해월의 개수가 아주 좋은 구조의 명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있는 해수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 자가 양이고 해수는 원래는 음이죠. 채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해수의 본기는 좀
지금 말할 거예요. 자, 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지장간의 본기를 볼 때 본기가 해는 일단은 초기로 무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는 간목이 들어가 있고 본기가 임수가 되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 9번째 글자이면서 얘는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지지의 해수는 음이죠. 하지만 본기를 양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음수인 개수, 양수인 해수를 봤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수가수를 보면 겁재가 됩니다. 겁재. 그래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비경격 겁재격은 없는 것이고요. 일단 수가 수왕절인 음수인 개수가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나서 얼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득령했다라고 하죠. 얼령을 얻으면 일간이 어떻습니까? 신왕해지죠. 마치 걸록격과 같이 왕하다라고 해서 준걸록격이라고 이렇게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 특징은 뭐다? 일간이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천간, 중기인 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수가 양목을 본 것이고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하는 것이요. 그래서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저거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월의 개수가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은 수목 요거는 진상관이 아니라 가상관 격이 된다. 이건 설기태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월에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가가 아니라 오히려 왕한 수의 기운을 갖다가 발산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간목이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뭘 있어줘야 된다?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나무가 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오늘 간목이 투출되어 있을 때 수목 진상관이 아니라 가상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보면 일간이 왕합니다. 임수 같으면은 무토와 병화로서 조후하고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탁수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관살인 토를 보는 것을 개수는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해월에 개수는 물이 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얻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단 해월의 병화는 절지의 병화이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수는 왕한 반면에 화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 주게 되면 병화는 다시 물이 얼지 않도록 하고 목을 따뜻하게 해주게 되니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구조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 생재하는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중화가 잘 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일단 연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연지 묘를 봤습니다. 묘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삼합이 됐죠. 하의 묘미 목국이 돼서 해월이라 하더라도 수왕절인 해월이라 하더라도 목국이 형성돼서 식상인 목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다시 연간에도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견이 이렇게 많죠. 비견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해월에 수왕절에 비견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수가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한기가 극심해진다. 영하 10도에서 20도, 30도, 4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뭘 봐야 된다? 화가 없다라고 하면 물이 열고 나무가 얼게 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 일지에서 사화를 봤습니다. 개사 일주가 되는 것이고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개사일주는 농마동향이라고 해서 또는 재관 쌍미라고 해서 좀 일주 자체는 좋게 보지만은 무조건 일주 개사일주가 무조건 좋은 거라서는 아니고 역시나 사주 전체 틀이 잘 고루 갖춰져야만 좋은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화가 용신 또는 길신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사해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용도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해묘합이 돼서 사해충이 구제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 사해충이 되느냐 또는 사해충이 되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사해충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화가 깨져서 매우 안 좋은 것이고요. 반대로 해묘합이 돼서 사회충이 구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사화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천간에 개수 두 개 투출된 것은 어떻다? 좋게 보이지 않는다. 천간에 수가 이렇게 많으면 아무리 지지에 불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화의 용도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까는 사해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해묘합을 먼저 하기 때문에 사해충은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타당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화 하나만 가지고 이 사주 전체를 다 따뜻하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길종이 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쫙 나열되어 있죠. 천간으로 다 똑같은 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천원, 천간을 천원이라고 하죠. 천원, 일기 하나의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천원 일기격이라고 하는데, 결코 좋은 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로만 이렇게 쫙 이루어진 것이 독특해 보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전체 사주의 틀을 봐야 되는 것이지 천원일격이라고 해서 좋다라고만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수왕절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한습해지죠. 자수를 다시 보게 되면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일지사화 가지고 전체 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면은 부족함이 있겠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가 되게 되면 아까는 요 해수는 해묘한목하느라고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개해시가 되면 그 사해상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용신으로 써야 될 사화가 깨박살이 나죠. 물론 이것도 천원일기격이 된다 하더라도 천원일기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 사주가 한습한데 용신으로 써야 될 해수가 사화가 사해충으로 깨지게 되면 이건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요거는 의외로 수왕절에 개수일간이 개수 있어서 이거 수가 굉장히 왕해 보일 것 같지만은 의외로 해묘한목하고 인해뿌리를 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 의외로 물론 다른 원령에 비해서 수가 세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은 전체 국세의 사주 원국에서의 국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수가 왕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특히나 이 국세가 예를 들어서 운이 토운으로 간다거나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수기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뭐 화토운이나 목화운이 아니라 일지사화의 갑인시까지 얻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성이지만 천간에 투출된 관성은 아니기 때문에 진토가 개수를 못 극해서 탁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에서 진수충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개수가 위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술토가 아닌 이상은 진토는 수가 통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근할 수 있겠고 사중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목화운으로 가도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묘한목했을 때 수가 3개를 하더라도 수가 그렇게 과연 왕할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겠고요. 정사시 또는 무오시 또는 기미시가 되면은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수가 왕한 게 아니라 화토가 왕한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묘한목했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수의 기운이 많이 목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정사 병진시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의문을 품었던 거고요. 정사 병 무오 기미시는 이거는 수가 왕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은 정사 무오 기미시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결코
결코 좋게 보이진 않죠. 사신합수가 돼서 사중병화가 묶이고요. 신유시는 사유회금에서 사중병화가 또 묶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중병화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금수가 너무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태기를 하거나 또는 사주를 분석할 때는 사주 원국하고 대운의 흐름을 그래서 잘 살펴야지만 올바른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사주를 만들 수 있다. 사주를 감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12월 1일 한 달에 물론 이제 절기상 명리는 절기를 보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12월 1일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시작 잘 하시고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